지리산 자락 깊은 숲속 절개지 차가운 아침, 지리산 자락 깊은 숲속 절개지. 벌목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삼나무들이 새로운 하얀 장막이 되었습니다. 나무 아래 땅을 파는 개 한 마리. 그는 큰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백구라고 불립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반짝였습니다. 그의 주인인 김민철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철은 중년에 은퇴한 경찰관으로 수십 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백구, 이리로 와. 이 지역에선 충분히 했잖아. 백구는 주인에게 복종하려 했지만 그의 코는 땅 아래에서 솟아나는 특이한 냄새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쫓았습니다. 김민철이 백구의 이상 행동을 보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냄새야, 백구? 마치 무엇인가를 이식한 듯 기이한 모습입니다. 검게 굳은 송지는 나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피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맑고 상쾌해야 할 이 숲의 공기 속에서 무언가 썩은 듯한 악취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지리산 자락 가장 외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숲은 지난 15년 동안 김민철의 은신처였습니다. 솔숲마을 경찰서 김민철은 15년 전 솔숲마을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이준호 그 마을은 15년 전 이준호 형사가 실종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준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철은 15년 전 동료 경찰관인 이준호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는 백구와 함께 숲을 누비며 숨겨진 모든 범죄 현장을 파헤쳤습니다. 김민철은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혜 그가 남긴 가족은 그의 아내 이지혜와 두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경찰용 칼을 꺼냈습니다. 이 땅이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가 놓아줄 준비가 된 비밀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김민철의 손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삽을 내던지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습기와 시간에 바래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전기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형 경찰 무전기였습니다. 그것은 이준호가 실종되었을 때 사용했던 구형 경찰 무전기였습니다. 김민철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이준호. 그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전송음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박영호 서장. 듣고 있나? 이준호는 이제 끝이야. 우리는 그가 마약 조직에 넘어갔다고 발표할 거야. 잊어버려, 김민철. 이건 명령이야. 김민철은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준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듣고 있다면 당장 숲에서 나와. 넌 더 이상 경찰이 아니야. 명령 불복종은 처벌받을 거야. 김민철은 무전기를 끄고 백구를 안았습니다. 박영호 서장, 당신이 거짓말쟁이였군. 그는 상자를 다시 묶고 무전기를 품에 안고 숲을 떠났습니다. 그의 눈은 복수와 정의에 대한 굳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박영호 서장 이야기는 15년 전 김민철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경찰서장 박영호 서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영호 서장은 이준호가 도주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박영호 서장은 마약 밀매 조직과 은밀하게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영호 서장은 이준호를 제거하고 시신을 은밀하게 숨긴 후 도주로 위장했습니다. 그 이상한 냄새는 나무를 처음 베었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진다. 강하게 표출된 김민철의 분노는 코웃음을 치듯 백구에게 전달되었다. 백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의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김민철은 이준호의 도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백구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그의 충견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놀라운 후각으로 사건 현장의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지혜 김민철은 비밀리에 이지혜와 연락하며 이준호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솔순마을 주민들은 김민철의 집착을 조롱했지만 김민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박영호 서장의 목소리는 김민철의 수십 년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김민철은 백구를 안고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준호의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우진 김민철은 솔순마을로 돌아와 경찰서장 강우진을 만났습니다. 그와 논의하려던 경찰서장 강우진이 방어적인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김민철 씨, 당신이 다시 경찰서에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서장이 마약 밀매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증거? 당신은 미쳤군요. 박영호 서장님은 은퇴하셨고 이 솔순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축소된 것입니다. 그는 마을의 영웅입니다. 그건 마약돈입니다. 김민철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신참 경찰관 최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무슨 일인가요? 최수연이 몸무게를 옮겼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다시 김민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김민철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박영호 서장의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우진은 당황했고 최수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민철은 이준호의 시신이 묻힌 곳의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백구가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 강우진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강우진은 박영호의 공범이었습니다. 최수연은 강우진을 체포하려 했지만 강우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최수연은 김민철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혜 김민철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지혜, 이준호의 미망인, 남편 실종 기념일에 이 모든 것이 박영호 서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가 남편을 죽였어요. 이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백구 강우진이 총을 꺼내자 백구가 최수연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강우진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수연 그것은 그녀의 방어 안에 있었고 강력한 턱이 그녀의 총을 쥔 팔을 물었습니다. 최수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수연은 정신을 차리고 김민철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강우진을 호송했고 김민철은 박영호 서장을 찾기 위해 지리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박영호 서장은 오두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철을 보자마자 총을 겨누었습니다. 게임 끝이야, 박영호. 내 목소리가 녹음된 무전기가 증거야. 박영호 서장은 자포자기하며 총을 발사했지만 백구가 뛰어들어 김민철을 보호했습니다. 백구는 다쳤습니다. 김민철은 상처 입은 백구를 안고 박영호 서장을 체포했습니다. 정유미 순경 그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산막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정유미 순경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철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영호 서장님의 비리가 담긴 파일을 확보했어요. 솔순마을 이후 솔순마을 경찰서는 혼란에 빠졌고 박영호 서장과 강우진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박영호 서장은 이준호 살해와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구는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김선영이 수사관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학교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철은 여전히 산속 오두막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김민철은 솔숲 마을 기념공원에 모인 300명의 병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구 그 이름은 기념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구, 김민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명판이었습니다. 백구 김민철 기념 경찰견 훈련센터는 이준호 기념 살인 사건 해결 현상금으로 전액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돌이 10주 된 진돗개 강아지로 아래를 보면 흰색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흰색 호박색 눈을 가진 아이입니다. 백돌이가 있었어. 백돌이, 이제 내 차례야. 열심히 훈련해야 해. 김선영 수사관이 행사가 끝난 후 김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씨.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길 바랍니다. 이준호의 시신이 발견되면 그 나무는 이제 이준호 형사와 어둠이 끝난 것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겁니다. 김민철은 백돌이를 안고 백구는 그의 옆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